반갑습니다. 복지콕콕입니다. 오늘은 출제 비중이 높은 신체 활동 지원에 대한 문제들로만 구성해 봤습니다. 모두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1번 노인의 영양 실조를 유발하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식사 돕기 문제네요.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느껴서 채소나 육류를 적게 먹고 상대적으로 삼키기 쉬운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영양 불균형을 불러와서 결국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고,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도 식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차려놓은 음식을 감추려 하거나 버린 음식을 다시 주워 먹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또 치아가 없거나 의치가 맞지 않는 경우, 또 배우자나 친한 친구의 죽음, 은퇴, 고독, 우울 등의 심리적인 이유로 식욕이 줄어들거나 독거노인의 경우에도 영양실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연하곤란으로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배설 도움 문제입니다. 1. 침대와 90도로 이동 변기를 놓는다. 아니죠.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 휠체어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입니다. 2. 이동 변기에 앉힌 후 바지를 벗겨 놓는다. 역시 틀린 답이죠. 스스로 벗을 수 있다면 스스로 벗게 하고, 힘든 경우에는 바지를 내린 후에 변기에 앉혀 드립니다. 3. 대상자의 오른쪽에 이동 변기를 위치하게 한다. 역시 잘못된 내용이네요.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건강한 쪽에 이동 변기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왼쪽에 둡니다. 4. 이동 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잘못된 대답이죠.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의 높이는 같도록 맞춥니다. 5. 이동 변기를 조절하여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정답이네요.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3번 배설이 어려울 때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흘려주는 이유는, 이번에도 배설 도움 문제네요.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변이를 자극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괄약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2번 괄약근을 이완시켜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4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흐르는 물에 칫솔로 닦고 실온에 말린다. 의치는 칫솔이나 의치용솔에 의치 세정제나 주방 세제를 묻혀서 미온수로 닦습니다. 틀린 답입니다. 2. 과산화 수소를 사용하여 의치를 소독한다. 역시 틀린 답이고요. 3.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니를 먼저 끼운다. 아니죠. 의치는 완전 틀린 경우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위의 이로 물어서 첫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윗입부터 끼웁니다. 4.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정답이죠. 잘못하여서 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지 저하나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5. 의치는 스펀지 브러쉬로 문질러 닦는다. 틀린 답이죠. 칫솔이나 의치용 소를 이용합니다. 5번 통 목욕 시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그렇죠?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습니다. 정답입니다. 2. 머리에 장신구는 그대로 둔다. 아닙니다. 머리 장신구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3. 추울 때에는 저녁 시간을 이용한다. 역시 틀린 답으로 추울 때는 따뜻한 낮 시간대를 이용해서 목욕 도움을 제공합니다. 4. 차가운 물로 머리를 적신다. 잘못된 설명이죠.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셔 드립니다. 5.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한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헤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 드려야 합니다. 틀린 답입니다. 6번 누운 자세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분 함량이 적고 신맛이 강한 음식을 먹게 한다.
아닙니다. 수분 함량이 적고 신맛이 강한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요. 수분이 적으면 삼키기가 어렵고 또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해서 살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식사 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게 한다. 역시 틀린 내용이네요.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해드립니다. 3. 국물은 가느다란 빨대로 먹게 한다. 틀린 답입니다. 국물은 빨아 마실 수 있는 용기에 옮기거나 구부러지는 굵은 빨대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시게 합니다. 4.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먹게 한다. 정답입니다. 머리를 올리기 어려운 대상자는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대고 얼굴을 요양보호사가 있는 방향으로 돌려 드립니다. 5.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가운데에 대고 먹게 한다. 틀린 답이죠. 숟가락 끝부분은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서 음식을 먹여 드려야 합니다. 7번 대상자가 식사 중 살에 들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1. 입안에 음식물이 있어도 계속 넣어준다. 큰일 날 일이죠. 식사 도움을 제공할 때는 음식물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음식물을 다시 넣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충분히 씹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그 속도에 맞추어서 음식을 드려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식사에 집중하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요. 대상자가 먹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틀린 답입니다. 2.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도록 한다. 정답이네요. 앉을 수 있는 대상자는 침대의 머리를 최대한 올리고 등에 베개를 대어주고 음식을 먹을 때는 약간 옆으로 앉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어 올리기 어려운 대상자는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대고 얼굴을 요양보호사가 있는 방향으로 돌려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3. 삼키기 쉽도록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아니죠. 누워있는 상태라도 삼키고 소화하기 쉽도록 가능한 한 상체를 세운 편안한 자세를 취해 드립니다. 4. 경구 유동식 음식만 제공한다. 유동식에는 수분이 많은 미음 형태의 삼키기 쉬운 음식으로 경구 유동식과 경관 유동식이 있는데요. 경구 유동식은 입으로 먹는 미음 형태의 액체형 음식이고요. 경관 유동식은 긴 관을 코에서 위로 넣어서 제공하는 액체형 음식입니다. 대상자의 씹고 삼키는 능력을 고려해서 일반식이나 잘게 썬 음식, 갈아서 만든 음식, 또 유동식 등의 식사를 준비해 드립니다. 틀린 답입니다. 5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위에서 설명드렸네요. 수분이 적으면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틀린 답입니다. 8번 손, 발 청결을 위해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과 발톱은 모두 일자로 자른다. 2. 손톱은 일자로,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모두 잘못된 설명이죠. 손톱은 둥근 모양, 발톱은 일자 모양으로 잘라 드립니다. 3. 가능한 대상자를 눕혀서 돕는다. 역시 아닙니다. 가능하면 대상자를 앉히거나 편안한 자세로 취하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을 경우 소독해준다. 안 될 말이죠.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거나 발톱 주위 염증이나 감염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5.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근다. 정답이네요.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그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9번 혼자서 세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세수도움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세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얼굴을 깨끗이 씻어주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자존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세수 도움의 목적입니다. 1. 뺨, 눈, 코, 입 순으로 닦는다. 아니죠. 눈 밑에서 코, 뺨 쪽으로 닦습니다. 2.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깎아준다. 정답이네요. 노인은 콧물이 자주 나오고 또 이물질로 코가 잘 막히고 비염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세안 시에 코 안을 깨끗이 닦아 드리는데요. 특히
콧방울을 세심 닦아 드립니다. 이때 만약 콧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다면 깎아 드립니다. 3.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제거한다. 노인은 귀지가 쌓여 중이염이나 난청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면봉이나 귀 이개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아내고 귓바퀴나 귀의 뒷면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냅니다. 귀 안쪽의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틀린 답입니다. 4. 눈곱이 있는 눈부터 먼저 닦는다. 노인의 눈은 눈물과 눈곱으로 염증이 잘 생깁니다. 만약에 눈곱이 끼었다면 눈곱이 없는 쪽부터 먼저 닦아드립니다. 틀린 답입니다. 5.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아닙니다.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드립니다. 틀린 답입니다. 10번 경관영양 주입 시 대상자가 구토,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경관영양은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고 영양 공급이 불충분한 대상자에게 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관영양 주입 시 비위관이 빠지거나 새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또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에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정답은 4번 비위관을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입니다. 1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편마비 대상자와 관련한 신체 활동은 시험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하고요.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려워서 사례에 걸리기 쉽고 음식물이 한쪽에 모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잘못된 답이죠.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왼쪽이 밑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2. 입안에 음식이 있어도 음식을 넣어준다.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약을 입에 넣어 드려야 하고요.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또 입에 넣어 드립니다. 틀린 답입니다. 3.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입니다. 숟가락 끝부분을 건강한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서 음식을 입에 넣어 드립니다. 4. 대상자의 오른쪽에 앉는다. 요양보호사 역시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틀린 답입니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턱을 드는 자세는 살에 들리기가 쉽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 도움을 제공할 때는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12번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눈의 감염 및 정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약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약을 투여해야 하는데요. 1. 대상자에게 아래를 보게 한다. 아니죠. 안약을 투여할 때는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고 대상자의 아랫 눈꺼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결막낭을 노출하여 아랫 눈꺼풀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여합니다. 2. 안약을 각막에 점적한다. 역시 잘못된 답이죠. 각막에 직접 점안하는 것보다 결막에 점안을 하면 점적기가 눈에 닿아서 오염되거나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줄어들어 각막이 보호됩니다. 3. 위 눈꺼풀에 멸균 소음을 데워준다. 안약 투여 시에 아랫 눈꺼풀에 멸균 소음이나 꺼즈를 댑니다. 틀린 답입니다. 4. 멸균 소음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틀린 답이죠. 멸균수나 식염수에 적신 멸균 소음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5.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정답이네요. 점적이 끝난 후에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서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막아드립니다. 13번 대상자를 보조할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비뇨기계는 신장, 요관,
방광과 요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1.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옳은 설명이죠. 소변 주머니를 방광의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소변 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2. 배설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다. 역시 옳은 설명이네요. 대상자를 만지기 전에 항상 씻어야 하고요. 오염된 배설물 등을 처리한 이후에도 손을 깨끗이 씻어야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정답이네요. 피부가 대소변에 오래 접촉해서 감염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어서 섭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이죠. 요실금이 있으면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5.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방광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방광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줄어듭니다. 14번 대상자의 복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은 투여한다. 그렇죠? 금식일지라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해야 합니다. 정답입니다. 2. 가루약은 음식물에 섞어준다. 틀린 답이네요.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녹인 가루약을 허빈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해 드려야 합니다. 3. 캡슐은 껍질을 벗겨 가루를 입안에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역시 잘못된 설명입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서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약과 그대로 투약해야 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을 합니다. 대상자의 신체 상태로 인해서 만약에 약을 삼키지 못한다면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해서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서 알약을 꺼낸다. 틀린 답이죠. 알약은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뒤에 손으로 옮깁니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5. 물약을 부었다가 먹지 않으면 다시 병에 붓는다. 일단 약병 속에서 꺼낸 약은 다시 통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틀린 답입니다. 15번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귀약은 귀의 감염을 치료하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투여를 하는데요. 정답은 2번 나로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귀 위쪽 부분을 잡고 뒤쪽으로 잡아당겨야 합니다. 1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편마비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요. 옷을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힙니다. 정답은 3번으로 불편한 쪽부터 입히고 머리 그리고 건강한 쪽을 입혀 드립니다. 17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주사 부위 위에 부종이 생기면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틀린 답이죠.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절기를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2. 주사 바늘 제거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문질러 준다. 잘못된 답입니다.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비비면 피멍이 들기 때문입니다. 3. 주입 속도를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한다. 틀린 답입니다.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4. 옷을 갈아입힐 때는 수액 세트가 팽팽하도록 당겨준다. 역시 틀린 답이죠. 의복을 갈아입거나 대상자가 이동을 할 때는 수액 세트가 팽팽하게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았는지 지켜보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5. 수액병을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정답이네요.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18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변기는 불편한 쪽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놓는다. 아니죠. 이동 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입니다. 2.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 변기를 차갑게 한다. 변기가 너무 차가우면 피부에 닿았을 때 놀라게 되기 때문에 미리 따뜻한 물 혹은 따뜻한 수건으로 데워 둡니다. 틀린 답입니다. 3. 변기는 하루에 한 번씩 비운다. 틀린 답이죠. 이동 변기 내에 있는 배선물을 적시 처리하고 환기를 해드립니다. 4. 침대와 변기 높이가 같도록 조절한다. 정답이네요. 침대에서 이동 변기로 이동할 때 넘어지거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기 위해서 높이가 같아야 합니다. 5. 변기통 안에 물을 채운다. 틀린 답이네요.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서 배설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합니다. 19번 여성 회원부의 감염 예방을 위해 닦아주는 순서는 회원부는 요도, 질, 항문의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을 경우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드리는데요. 정답은 5번 요도, 질, 항문의 순서입니다. 2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대상자의 협조를 받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대 위에서의 이동 시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하고 스스로 움직여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게 해야 합니다. 왼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른쪽 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요.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뒤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며 신호를 해서 대상자와 같이 침대 머리 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상 요양보호사 시험 문제의 신체 활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